영어는 지금 이 동사 바로 뒤에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얘가 나왔지만 her speech라는 이 단어의 형태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her speech was impressiv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그녀의 연설이 또는 연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비동사가 여기 있어요. 비동사도 동사죠. 그럼 동사 앞쪽에 있으니까 지금 얘는 뭐죠? 그렇죠. 주어예요. 주어. 그런데 한국어는 주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녀의 연설은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주어인지 아는 겁니다. 즉 이런 어떤 주어로 쓰였음을, 그래서 이런 걸 보통 그 격이라고 부르죠. 주격으로 쓰였다. 주격 조사. 국어 국문법으로는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주격이구나, 주어구나. 근데 영어는 지금 이렇게 쓰나 아니면 방금 위에서 봤던 대로 이렇게 쓰나, 한국어는요 요렇게, 이거는 목적어라는 표시가 여기 붙어 있죠. 저거를 이제 목적격 조사라고 그러죠, 국어문법에서. 근데 영어를 보시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한국어는 그 단어가 문장 내 어느 위치에 있든 그것이 문장 내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부분 조사를 보고 알아챕니다. 물론 한국어는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고 알아채는 건 아닐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읽는 연습을 하면서 그냥 대충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조사라는 것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영어는 그런 표시가 아예 없습니다.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인칭대명사 같은 거, I 그러면 주격이고 me 그러면 목적격이고, 이렇게 인칭대명사엔 남아있지만 다른 명사들에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문을 해석을 하다가 보면 she concluded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 이것이 타동사다, 그리고 이 뒤에 보통 어떤 목적어가 와서 그거를 마무리한다, 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이걸 보자마자 이거라고 바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she concluded까지 봤을 때 아무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은 영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her speech 그랬을 때 이게 그녀의 연설을 이라는 느낌으로 안 보이고 그냥 그녀의 연설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의 연설이란 말은 문장 내 어디에 가 있는지에 따라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는 동사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고 동사가 정말 중요하다. 즉 동사를 보고 뒤에 뭐가 나올지,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명사나 명사구가 나오고 있죠? 이것이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요렇게 읽을 때 한 요 정도까지만 읽어도 이미 내용 파악이 다 됩니다. 예측하고 읽었으니까 내용 파악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거를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with a thank you 이렇게. thank you 앞에 어떤 한이란 말이 붙은 것으로 보아 thank you라는 말은 보통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대사지만 어떤 한 감사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감사의 말씀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런 감사의 말로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많이 접하고 많이 바꿔보고 작문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점점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대충 어슬렁 그렇게 영어를 배우면 사실 실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녀는 하고 conclude의 뜻도 보통 하나로만 알고 있어요. 결론을 지었다. 그래놓고 그녀의 연설이 나오니까 이래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 뒤에 with가 왜 나왔지? 그렇죠. 이 문제는 왜 발생합니까? 이 동사 하나를 똑바로 몰라서 그런 거죠. 그녀는 이게 마무리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에 바로 목적어가 나와서 그것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이 회로가 있는 사람, 즉 영어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체계적으로 잘 배운 사람은 여기까지 읽는 순간 이미 의미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내려가면서가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우리가
직독직해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말을 좀 해보자면은 우리가 시중에서 광고로 마주하는 직독직해는 다 말이 안 되는 사이비 과학 같은 그런 겁니다. 그것을 강의하는 강사는 이미 이 단계예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게 자기 머릿속에서 되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녀 결론 지었다. 자신의 연설 함께 어떤 한 감사의 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불러주면 그 순서대로 사람이 대충 그 단어의 그림들을 조합해서 의미를 알아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활자로 써 있을 때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제 아시겠지만 직독직해란 것은 허상입니다. 직독직해는 체계적인 공부와 무수한 연습의 결과로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지 직독직해를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